엄마,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나갈 준비 중이었는데, 그럼 잠깐만 문 열어서 이거 받기만 해. 지금 메이크업 중이라 문 못 열어요. 그냥 경비씨에 맡겨주세요. 나중에 제가 찾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임미자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담근 김치를 들고 딸의 집 앞에 섰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맡기라는 딸의 말에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그날 저는 또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나 당연시하는 태도뿐인 부모님들.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운함의 시작부터 평화의 거리를 찾아가기까지 70세 엄마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주세요. 저는 임미자입니다. 올해 70이 되었어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기 전 양손에 든 김치통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가늠해 봅니다. 고춧가루를 넉넉히 넣어 딸 하선이 좋아하는 맛으로 정성껏 담근 김치입니다. 하선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결혼한 딸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그래도 곧 딸의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김치 담갔어. 내가 좋아하는 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나갈 준비 중이었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문 열어서 이거 받기만 해. 지금 메이크업 중이라 문 못 열어요. 그냥 경비씨에 맡겨주세요. 나중에 제가 찾을게요. 경비실에요. 제가 딸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김치를 경비실에 맡기라고요? 하선아, 엄마가 직접 김치 해온 건데 잠깐이면 돼. 엄마, 저 지금 급해요. 진짜 시간 없어요.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 짜증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문만 살짝 열어서 이거 받아. 정말. 엄마 왜 이러세요? 경비실에 맡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는 말에 제 손에 들린 김치통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으로 키운 딸에게 제 방문이, 제 정성이 부담이라니요. 알았어. 경비실에 맡길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 애썼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도 제 일정이 있으니까요. 인터폰이 뚝 끊겼습니다.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담근 김치가 경비실 한 구석에 놓일 생각을 하니 서글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경비실에 김치통을 맡기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 좀 바빠서요. 이거 천사오 아선이한테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 여사님. 경비 아저씨의 위로가 담긴 눈빛이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딸은 제가 해준 반찬에 감사했습니다. 언제부터 제 사랑이 부담으로 변했을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경비실에 잘 맡기셨죠? 저 지금 급해서 그랬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쁜 건 엄마가 이해해. 그래도 미리 연락 없이 오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서요. 엄마가 잘못했어. 다음부턴 꼭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딸이 전화를 걸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선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품에서 떠나지 않던 딸이었는데 엄마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잖아. 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엄마니까. 엄마니까 이런 서운함도 삼키고 엄마니까 이런 상처도 견디는 건가요? 전화기를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치 맛있게 먹어. 다음에는 꼭 연락하고 갈게. 사랑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달력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하선이네 집 장 보는 날이에요.
문득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만 저는 그 서운함을 삼키고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맛있는 반찬이라도 있어야 제대로 끼니를 챙길 테니까요. 슈퍼마켓에서 하선이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고르며 제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오이, 당근, 쇠고기, 손자 지민이가 좋아하는 어묵도 잊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얼마나 나올지 걱정했지만 딸을 위한 일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선이네 집 현관 앞에 서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하선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찬 좀 해왔어. 미리 연락한다고 했잖아. 아, 오늘요? 제가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래. 그럼 경비실에 맡기고 갈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또다시 경비실이군요. 실망감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즐겁게 놀다 와. 경비실에 반찬통을 맡기고 나오는 길, 멀리서 하선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둘러 몸을 숨겼습니다. 제가 보이면 딸이 더 불편해할 테니까요. 한 달 후 하선이와 약속된 점심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한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선아, 엄마 도착했어. 너는 어디쯤이니?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못 갈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옆 테이블의 모녀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선이와도 저런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날 저녁 하선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같이 식사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선이 인스타그램에서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 간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선이와 사위 그리고 손녀 지민이가 시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봄에 제 생일 때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던 하선이었는데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생일에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찾아뵙네요. 라는 문자만 보내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제주도까지 여행을 가다니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딸이 시집을 갔으니 시부모님도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또 이해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선아, 엄마야. 제주도 여행 즐거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지. 참 좋아 보이더라. 아, 네. 시어머니 생신이라. 무슨 변명을 하려는 듯했지만 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시어머니도 좋아하셨겠다. 엄마, 그게 엄마 생신 때 못 찾아뵌 거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해.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러 하선이네 집에 간 날, 제가 가져간 반찬은 냉장고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몇은 상해서 버려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말없이 그것들을 정리하고 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해주신 김치는 너무 맵더라고요. 지민이가 못 먹어요. 하선이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덜 맵게 담가올게. 그리고 엄마,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매번 오실 필요 없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하선이네 집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청객이 되었다는 거요. 제 딸의 집에서 제가 사랑으로 해온 모든 일들이 이제는 간섭이 되어버린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선이를 위해 살아온 제 모든 날들이 이제는 하선이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엄마니까 이해해야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할 필요는 없어.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침부터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선이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요. 작년에는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들고 방문했던 딸이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친구 영자가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어버이날인데 하선이 소식 있니? 아직 바쁜가 봐. 곧 연락 올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선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딸의 태도를 보면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은 아침부터 와서 같이 밥 먹고 갔어. 늦어도 하선이도 연락할 거야. 걱정 마. 영자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선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 알림 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켜져 있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깜짝 선물처럼 저녁에 갑자기 오려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선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후 2시 갑자기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은행 문자였습니다. 입금 10만 원, 송금인 박하선.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전화도 없이 계좌로 10만 원만 보냈을 뿐입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을까요? 저녁 무렵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하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선아, 엄마야. 아, 엄마 왜 그러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딸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어버이날이죠. 제가 돈 보냈는데 확인하셨어요? 응, 봤어. 고마워. 바빠서 따로 연락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문자 한 통도 보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딸. 그저 계좌이체만으로 어버이날을 대신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선아,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지민이가 학원 끝나고 픽업해야 하고 저녁에 사위 어머니랑 약속도 있고 그래.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같이 먹어요.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갑자기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딸의 목소리가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엄마, 다음 주에 제 생일인데 선물로 그 전자압력밥솥 하나만 사주실래요? 요즘 제가 쓰는 거 고장이 자주 나서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버이날에는 형식적인 송금으로 때우고 자기 생일 선물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딸. 그래도 제 딸이니까 또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사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럼 저 이만 끊을게요, 바빠서.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에게 소외된다는 느낌,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었다는 서러움.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선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선이의 전부였는데 다음 날 아침 친구 영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자야, 어제 하선이 만났어. 아니, 바쁘대. 돈만 보냈어. 세상에,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부모님께 예의가 없구나. 아니야. 그래도 내 딸이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겠지. 친구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선이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선이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비싼 전자압력밥솥을 보면서도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딸이 원하는 거니까요. 어머님, 선물 포장해 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딸 생일 선물이에요. 점원이 밥솥을 예쁘게 포장하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선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물 샀어. 주말에 갖다 줄게.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와,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주말에 뵐게요. 생일 선물 이야기에는 이렇게 빨리 답장이 오는군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말 하선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원하던 거예요. 그 웃음이 예전처럼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선이는 밥솥을 열어보며 신이 났습니다. 와, 이거 최신형이네요. 비싸셨겠어요. 괜찮아. 내가 좋아하니 엄마도 좋지. 그때 하선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구와의 통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밥솥 사주셨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딸이야. 원하는 거 다 얻어내는. 제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하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선아. 제 목소리에 따른 통화를 잠시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서운한 표정이에요? 엄마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직격으로 때렸습니다. 엄마니까. 그래요, 엄마니까 모든 무례함도, 모든 서운함도 참아야 하는 걸까요? 엄마는 감정이 없는 존재인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엄마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엄마니까에 덧해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비가 내리는 오후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꽉 붙잡고 있던 딸에 대한 기대, 미련, 그리고 집착이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동생 미숙이었습니다. 언니, 요새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잘 지내고 있어. 하은이는? 요새도 바쁘대? 그 질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너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돼.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또 서운한 일 있었구나?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 이야기부터 딸의 생일 선물 이야기까지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을 한꺼번에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도 될까? 미숙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말해봐. 언니가 하선이한테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 하은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잖아. 언니가 너무 하선이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미숙의 말의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개입이라니? 내가 딸을 위해 한 일들이 어떻게 개입이 돼? 언니, 화내지 마. 나도 언니 입장 이해해. 하지만 하선이 입장도 생각해봐. 언니가 늘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면 그야 어떤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그래, 언니는 엄마야. 하지만 하선이도 어엿한 성인이고 이제는 언니도 자식으로부터의 졸업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자식으로부터의 졸업.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딸을 너무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미숙아, 내가 그동안 모든 걸 하선이한테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만둬? 언니, 시작해봐. 하은이한테 덜 연락하고 언니 인생에 더 집중해보면 어때?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언니도 언니만의 인생이 있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걸까요? 딸의 삶에 너무 개입하려 했던 걸까요? 다음 날 거실 선반 위의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하선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대학 졸업식, 결혼식까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선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문득 제 사진은 어디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주인공인 사진,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은 어디 있을까요? 찾아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선이 없이 저 혼자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동창회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자야, 나 미자야.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같이 차라도 한잔할까 해서. 비자? 갑자기 웬일이야? 하선이랑 약속 없어? 아니, 이제부터는 내 시간을 좀 가지려고. 너무 오랫동안 하선이 인생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좋아, 만나자.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획하니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무엇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붓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하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단숨에 전화를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민이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사위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이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해, 하선아. 이번 주말에는 내가 약속이 있어. 약속이요. 어디 아프세요? 딸의 놀란 목소리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약속이 있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그만큼 저는 제 삶을 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이 있거든. 아, 그러세요? 그럼 할 수 없네요. 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 계획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봐줄게. 미리 연락해주면 일정 조정할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인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그림 도구를 꺼냈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제 마음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미숙이 놀러 왔습니다. 언니, 그림 그리고 있었어? 와, 정말 오랜만이네. 그러게, 몇십 년 만인 것 같아. 근데 어때? 하선이한테 주말에 약속 있다고 했다며? 응, 처음엔 좀 불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후련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선이 인생에만 얽매여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 그래, 언니, 자식 사랑하는 건 좋지만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지. 미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제 일기장에 써놓은 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자식으로부터의 졸업을 시작하려 한다. 이것은 하선이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왔지만 이제는 임미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려 한다. 저녁 하선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정말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제 삶을 사는 게 그렇게 믿기지 않나 봅니다. 그래, 정말 약속 있어. 걱정 마.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오랜 흐림 끝에 드디어 맑아지는 하늘 같았습니다. 엄마니까라는 말로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했던 시간들. 이제는 나 자신이니까라는 말로 제 삶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선이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겠다는 제안도 손녀 지민이를 봐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하선이의 번호를 누르려고 했고 김치를 담그면 하선이 주려고 따로 담아두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하선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연락을 끊자 오히려 하선이가 먼저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새 왜 연락 안 해요? 괜찮으세요? 처음 하선이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얼른 답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조언을 떠올리며 몇 시간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요새 그림 교실 다니느라 바빠.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대신 각자의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선이가 오히려 저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묵은지 없어요? 갑자기 생각나서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하선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가져다 줄게 하고 달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있긴 한데 내가 와서 가져가면 좋겠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가볼게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선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반가움이 밀려왔지만 이전처럼 과하게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서 차라도 마실래? 네, 좋아요. 거실로 들어선 하선이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엄마, 이 그림들 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그래. 요새 그림 교실 다니거든. 옛날에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어. 와, 정말 잘 그렸네요.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하선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꽤 바쁘게 지내. 그림 교실도 다니고 동창회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왔어. 여행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어. 바다도 보고 좋더라. 하선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섞인 듯 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여행 갔어요? 걱정했잖아요.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미안하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선아, 나도 이제 너처럼 내 일정에 맞춰 살려고 해. 너도 항상 일정 다 말해주진 않잖아. 하선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변하셨네요. 혹시 제가 뭐 잘못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을 뿐이야.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의 중심을 너에게만 맞추고 살았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선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 그동안 엄마는 너무 너에게 매달려 살았어.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하면서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나도 임미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하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죠? 솔직히 저도 알아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대했다는 거. 그랬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내 탓이기도 해. 내가 너무 엄마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었으니까. 미안해요, 엄마. 미안할 것 없어. 이제 우리 서로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거야. 그날 저녁 하선이는 묵은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하선이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지민이랑 같이 놀러 올게요. 그래. 좋지. 그때 보자. 하선이가 떠난 후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조심히가 도착하면 전화해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약속대로 하선이와 지민이가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것은 간단한 다과뿐이었습니다. 이전처럼 산해진 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그린 거예요? 하선이가 제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저희 집 거실에 걸어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그림을 집에 걸고 싶다니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럼 가져가도 좋아. 엄마, 요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제가 뭘 좋다고 하면 바로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의 소중한 작품을 주시네요. 그래. 나도 많이 변했지.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눌 줄도 알게 됐어. 지민이가 제 무릎 위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림 나도 그려줘. 그래. 우리 지민이도 그림 그릴래? 할머니랑 같이 그려볼까? 지민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하선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빛.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내가 요리를 하다니 신기하네. 이제 제가 엄마한테 요리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요. 고맙다. 하선아. 그날 밤 하선이가 집에 돌아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하선이에게서 거리를 두자 오히려 하선이가 저를 더 가까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우리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내가 하선이를 놓아주자 오히려 하선이가 스스로 내게로 돌아왔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선이와의 관계가 달라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선이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오늘 그림 동아리 모임 있어 왜? 아, 그럼 내일은요? 저희가 저녁 초대하고 싶은데 내일은 괜찮아. 몇 시에 갈까? 6시쯤 오세요. 제가 요새 배운 요리가 있거든요. 그래. 기대할게.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하선이는 제가 자기 일정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 역시 딸의 초대에 부담 없이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하선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반찬 가득 든 보따리를 들고 가는 대신 와인 한 병만 손에 들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하선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와,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니? 오늘은 제가 엄마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앉으세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까지. 하선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선아, 이걸 다 내가 했어? 정말 대단하네. 사실 요리학원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맨날 해주시던 음식들. 이제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선이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식사를 하며 하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처음에는 엄마가 갑자기 변하셔서 당황했어요. 전화도 안 하시고, 반찬도 안 해주시고,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랬겠구나. 갑작스러웠을 테니까.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희 관계에 정말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니? 네. 제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했고,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모든 걸 바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하선이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 싶어. 너무 과하게 사랑한 거지. 과하게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고 저도 제 삶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에는 제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찾았니? 외할머니 댁에서요. 엄마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래요. 정말 아름다우셨더라고요. 오래된 사진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꿈 많고 당당했던 그 시절의 저, 그리고 지금의 저. 둘 다 임미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림 전시회도 하신다면서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동아리 회원들이랑 같이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 너무 떨리네. 꼭 갈게요. 차유랑 지민이도 데려갈게요. 고마워, 하선아. 손녀 지민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젊었을 때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꽤 예뻤지. 지금도 예뻐요. 지민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선이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예전이었다면 바로 그래, 좋지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맙지만 다음 주에는 미숙이랑 강원도 여행 가기로 했어.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자.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놀랍게도 하선이는 실망한 기색 없이 제 일정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하선이가 문 앞에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변하신 덕분에 저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꼭 함께 있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 하선아. 나도 많이 배웠어.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와 하선이는 서로를 엄마와 딸이라는 틀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연인처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그리움에 아프다. 그 중간에 어딘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 지점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하선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제가 엄마 그림 전시회 갈게요. 그리고 강원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마워. 너희도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와. 사랑해.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니까라는 말에 속박되지 않고 나 자신이니까라는 자유로움 속에서 딸과의 관계도 제 인생도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문득 떠오르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평화의 거리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에서 피어나는 평화로운 사랑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붓을 들어 캔버스 위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라는 역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임미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제 인생의 새 장을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모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서로가 위로받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